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김세현 아나운서. 네. 대추나무에 염소를 메어두면 열매가 더 잘 열린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요. 네. 이 염소가 시도 때도 없이 대추나무를 흔드는 바람에 살아남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요한 순간보다는 우리의 삶을 좀 뿌리째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더 소중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에도 예. 이런 염소 한 마리가 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열매도 좀 달달하게 아하. 맺고 좀 깊어지기도 할 텐데 문제는 얘들이 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와요. 나 지금 간다. 우리가 차로 변경을 할 때도 네. 우리가 신호 주고 들어오잖아요. 좀 신호, 나 간다 이러고 들어오면 되는데 꼭 방심하고 있을 때 그냥 훅 들어오니까 이게 좀 그래요.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 다 알면은 우리 인생이 뭔 재미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살아갈 만한 거지. 네. 그리고 그 뭐 우리 이 지구 환경 암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큰 자연재해를 겪고 나면은 아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건강도 맞아요. 한번 아파보고 나면은 건강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네. 저는 대구 아침마당에 네. 염소가 되려고요. 염소요. 예, 여러분들 긴장하시라고. 나를 흔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습은 좀 흑염소네요. 검은색 모자. 자, 맞습니다. 오늘 김쌤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이런 좀 이 변화를 어떤 삶의 기회로 만든 두 네. 분을 모시기로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내 삶의 새로운 어떤 변화의 방향으로 만든 이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볼 겁니다. 네, 그리고요 2부에서는요 이 변화무쌍한 날씨를 연구하면서 이 자연의 숨은 메시지를 읽어내는 기상학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이 기후 변화에 따른 날씨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트니스 선수, 그리고 서울시 소속 배드민턴 장애인 선수, 그리고 유튜버, 그리고 다양한 영역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나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김나연 씨 직접 이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네. 제가 좀 덧붙여서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예. 2021년 장애인 최초로 WBC 월드 바디 클래식에서 피트니스 대회에서 4관왕을 달성하셨고요. 또 2022년에는 전국 장애인 체육 대회에서 배드민턴 동메달을 수상한 프로 운동 선수입니다. 그럼 먼저 이 피트니스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나눠보고 싶은데 네. 피트니스 대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디빌딩 같은 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피트니스 대회 안에 보디빌딩이라는 종목도 있고, 뭐 제가 출전한 비키니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피트니스 대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보디빌딩 대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네, 이 피트니스 대회에서 4관왕을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어떤 종목에서 그러면 수상을 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장애인 부문도 출전을 했었고, 이제 비장애인과 겨루는 비키니 종목, 그리고 미즈 비키니라고 단체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이제 비키니보다는 조금 더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 숏 같은 느낌의 그런 부문의 세 가지 종목으로 나갔는데, 미즈 비키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체급 1위를 하고, 오버롤이라고 그 체급 1등 중에 1위를 뽑는 게 오버롤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총 4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장애인들 대회에서만 입상을 하신 게 아니고 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대회에서 그러면 수상을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대회에서 장애인이 출전해서 상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네. 상을 받았던 적은 없었던 걸로 그쵸.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내가 비장애인과도 한번 겨뤄서 수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아니요. 저는 네. 이제 제가 사고로 인해서 좀 다쳐서 네. 뭔가 재활 운동을 하고자 했던 건데 어떻게 저에게 운동을 좀 가르쳐 주신 박사님이 네. 대회도 한번 출전해 볼래? 라는 권유를 해주셔서
사실 운동 구력도 너무 짧았고 그래서 그런 뭔가 순위를 바라고 출전한 것은 아니었고요. 네. 단지 그냥 목표 이루자. 출전해보자. 네, 거기까지. 그럼 첫 대회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첫 대회가 부끄럽지만 3달. 3달. 네? 가능한가요? 3개월 준비해서 이게 입상을 할 수 있나요? 그러게요. 이게 네, 또 네. 비슷한 조건 안에서 같이 겨뤄도 정말 뭐 한 끗 차이로 그렇죠. 결과가 달라지는 네. 건데 어떻게 보면 나연 씨는 이제 처음부터 그 출발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이 대회에 참가하실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처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한쪽 팔이 절단이 되면서 이제 측만들이 좀 있었어요. 척추 측만이. 네. 그래서 재활 운동으로 좀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활 운동 끝나면 원래 바디 프로필을 찍을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박사님 그 운동 지도해주셨던 박사님의 권유로 이렇게 좀 사이즈가 커졌죠 대회로. 네, 그리고 사실 출전을 이제 순위를 제 생각에 뭔가 이렇게 욕심을 안 부렸던 이유도 운동 구력도 좀 없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한쪽 팔이 없으니까 균형을 분명히 보는 대회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내가 없는 거에 자꾸 초점이 가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여서 그래서 좀 있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그래도 도전했기 때문에 좀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그럼 네. 아니 근데 나는 그 대회 같은 거 보잖아요. 바디 몸이 너무 괜찮다 이러면서 막 본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바디 프로필을 찍어도 한 1년을 준비하거든요. 제 지인들도 보면. 그렇죠. 근데 뭐 한 두세 달 어떤 그 좀 나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달 만에 챔피언을 딴 건데 우리 뭐 흔히들 금수저 흑수 얘기할 때 근수저세요 혹시? 타고난 근수저? 아니요. 근수저랑은 멀고 운동을 이전에는 이 운동이랑 영역과는 먼 영역에 있었어서 네. 뭐 그냥 이렇게 시즌 스포츠 즐기는 정도. 뭐 여름에는 수영하러 가고 겨울에는 스키 타러 네. 가고 이 정도만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챔피언 된 거는 뭐 밥만 먹고 그냥 운동만 주구장창 그냥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선수들보다 네. 이제 구력이 조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운동에만 좀 집중할 수 있었던 시기라서 일어나면 네. 실제로 그 대회 출전 당시의 모습인가 봐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대회는 아니고 네. 23년 작년 네, 2023년도에. 네, 23년도에 네. 저걸 어떻게 네. 아니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 극복이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왼쪽 광배를 신경을 좀 썼으면 아마 제가 출전을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와. 나를 이게 비장인들과 함께하는 대회인 거죠? 네네네. 네. 상관은 네, 23년도에는 4위. 그러면 21년도, 23년도 계속 꾸준히 지금 대회 나가시는 거네요? 네, 이제 계속해서 원래 첫 대회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뭔가 처음 나가다 보니까 또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회 출전을 한 거는 이제 뭐 근육 성장을 보기 위함도 있긴 하지만 이제 장애인식 개선 이유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절단 장애라는 것을 이제 저도 이렇게 살면서 잘 보질 못했던 장애라서 이런 장애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운동 3개월 하셨는데 장현정 씨 30년에도 저요? 왜 갑자기? 야, 놀라운 사실인데. 근데 본인도 큰 기대는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이 성취감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진짜. 기분 어떠셨어요? 이게 근데 너무 그런 생각을 안 했어서 네. 제가 그 수상 받을 때 영상이 남아 있는데 제 표정이 엄청 얼떨떨한 표정으로 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보다 이렇게 주위 분들이 더 주변에서 더 많이 응원해주고 막 너 잘한다 막 이렇게 더 좋아해 주셨어가지고 네, 저는 그게 좀 더 기뻤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30년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내가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말씀하셨던 뭐 바디 프로필이나 이런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는 게 엄두조차 못 내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뭐가 있었을까요? 요새 운동하면 사실 머신들이 헬스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양손이 움직이게끔 따로따로도 나와서 그런 거는 좀 괜찮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 때 좀 굴르면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싯업하는 동작, 윗몸 일으키기, 그런 이렇게 척추가 뭔가 이렇게 말아지는 동작들을 하는 게 뭔가 제 스스로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작을 할 때나 아니면 이제 한 팔이기 때문에 운동 축이 좀 없는 거, 고정된 값이 좀 없는 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됐네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아무래도 평균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소개하실 때 피트니스 강사로도 하고 계신다 하셨고 네. 영상에서도 지금 나윤쌤 이렇게 부르는 분들 계셨는데 수강생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요. 장애가 있지 않고 비장애인 분들이 대부분 네. 100%고요. 네. 사실 저는 한 팔이 없어서 뭐 척추 측만이라던가 불균형이 있는 건데 두 팔이 있으셔도 불균형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다들 조금은 다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운동 지도도 해주고 제가 뭐 아팠던 그런 경험들도 좀 살려서 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균형이 안 맞는다 해서 정말 많이 이렇게 뜨끔한 일이 중요한 사람인데 근데 정말 참 이분이 대단하신 게 앞에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배드민턴을 원래 잘하셨어요? 아니요. 처음에 사실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그런 배드민턴을 생각하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선수는.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하게 된 계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장애인 종목도 하나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도 좀 접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웨이트랑 이 배드민턴은 되게 다른 운동성의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은 좀 이렇게 민첩성, 뭔가 회전 운동들이 많아서 뭔가 상호 보완이 좀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어요. 다 잘해, 다 잘해. 다 못하는 사람 다 잘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실 때 그 사고 날 때 좀 구르는 바람에 이 척추 쪽도 좀 손상을 입었다 하시는데 그때 어떤 뭐 자동차 사고였습니까? 아니요, 제가 2018년도에 사고가 났었는데요. 제가 춘천으로 이제 닭갈비 먹으러 근데 주말이라 차가 막힐 것 같아서 교통수단은 오토바이를 선택을 했었고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여럿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국도 커브길에서 제가 미끄러지면서 이제 어떻게 굴러 떨어지게 된 거죠. 오토바이에서 그냥 떨어졌는데 제가 그때 바로 절단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고 때 의식을 잃지 않아서 이제 기억이 다 나는데 이제 팔이 절단됐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비현실적인 말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뭐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절단이 됐으니까 뭔가 팔을 찾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팔만 찾아오면 뭐 접합하고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팔 좀 찾아달라고 얘기를 좀 해서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었죠. 그래서 접합은 했는데 이제 그때 일주일 만에 폐혈증이 와서 절단을 했어요. 결국엔.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접합을 했는데 어쨌든 그 접합에는 실패를 하고 다시 이제 절단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좀 이전과 다른 변화, 내 삶을 내가 마주했을 때 어떤 이 느낌, 좀 어땠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근데 약간 신체적이랑 정신적이랑 조금 다른데요. 아무래도 오히려 신체적은 절단하고 나서가 좋았어요, 컨디션이. 왜냐하면 이게 염증이 그때 사고 때 이게
깔끔하게 단면이 절단된 것들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렇게 구르면서 뭐 아스팔트에 그런 뭐 먼지들이라든지 많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접합이 되다 보니까 제 몸이 이제 염증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열도 많이 났었는데 오히려 절단을 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명쾌해지는, 좀 정신적으로 좀 괜찮아지는 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정신적으로는 네. 허망하죠. 네. 네, 이를 말할 수가 없죠. 네. 네. 좀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네네. 좀 화도 났을 것 같고. 그쵸. 네. 네. 그런, 처음에 이제 누워있으면서 제가 이 팔만 절단이 된 게 아니라, 경추부터 이제 흉추까지 19군데가 이렇게 다다다닥 나갔어요. 그 골절이.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척추에 핀도 좀 삽입을 했는데, 예. 이제 뼈가 붙어야 되니까 계속 누워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자신한테 좀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 오토바이 탔을까? 뭐 자책을 하는 거. 예, 아니면 누가 타고 가자고 했을까? 아니면 내가 그날 대중교통 이용했어도 다쳤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답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뭔가 우리가 질문하는 저희가 약간 좀 미안할 정도로 너무 밝으셔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들어도 큰 사고고 이거는 우리가 짐작도 사실 못하는 사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나 이런 지금 저희 앞에 모습은 너무 밝으시거든요. 네. 저희들 중에서 제일 밝으셔요. 근데 이런 모습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며 몸고생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근데 그래도 분명 내가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극복을 하고 이거를 내가 좀 일어서야지라고 한 어떤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생각의 전환이 있을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첫 번째 병원, 이렇게 좀 여러 군데 병원을 좀 다녔는데, 첫 번째 병원은 이제 수지접합 전문 병원이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수지접합이다 보니까 저처럼 뭔가 팔이 한 짝보다는 뭐 손가락 절단, 그다음에 뭐 발가락 절단인 환자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환자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전원한 병원이 이제 교통병원이거든요. 재활병원. 네. 근데 와 보니까 저보다 뭔가 상황이 더 심각한 환자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뭔가 저와 이렇게 같은 장애는 아니지만 뭐 전신마비인 환자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 장애로 막 좌절하고 막 우울했었다는 게 조금 약간 부끄러운 감정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생각에 좀 전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씨는 얼굴 보면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게 생겼잖아요. 진짜 전 손담비 씨인 줄 알았어요. 맞아. 그래서 사고 나기 전에 무슨 일 하셨을까? 뭔가 예능 쪽에 일을 하셨나? 연예인? 네. 저는 그 헤어 미용사였어요. 네, 미용사였어요. 네, 헤어 디자이너였어서 저는 헤어 디자이너였으니까 뭔가 이제 이 사고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렇죠. 일이죠. 네. 왜냐하면 디자이너라는 게 손을 그쵸. 예, 정말 커리어가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근무를 했어서 17살 때부터 12년 동안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뭔가 그때 나이로는 뭔가 최상의 커리어나 뭔가 이렇게 앞으로 리더가 되어서 그런 경영자 관리까지 해야 할 그런 막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리고 경력적으로도 보나 고객님하고의 소통이나 뭐 머리 스타일을 해드리는 거나 너무나 다 좋았고 막 재밌는 그 시기에 이제 제가 다쳐가지고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헤어 디자이너가 또 한쪽 손만으로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그 다치신 후에는 일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으셨겠어요. 아무래도 뭐 한 손으로는 이제 뭐 커트를 할 수는 없고, 근데 다행히도 제가 그 첫 번째 병원에 있을 때 저희 그 당시 미용실 대표님께서 그 복직을 좀 제안을 하셨어요. 이제 너가 디자이너 때 잘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직무 맡기더라도 넌 잘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지점장으로
네, 직무가 바뀐 거죠. 예. 네, 그렇게 근무를 했었었죠. 네, 했었는데 하는 도중에 이제 뭔가 그런 생각들도 있죠. 이제 디자이너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했던 일인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뭔가 그런 아쉬움들도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결정적인 건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점점 허리 통증, 그 척추에 그 핀 박아놨던 게 이 삽입됐던 게 뭔가 염증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의수를 착용해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고 계속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미용의 직업은 이제 안녕했죠. 근데 뭔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때 그 성취감도 있었고 네. 또 계속 하고 싶은 어떤 미래 그림도 그려놨을 텐데 네네. 그러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설정해야 되는 시기였었잖아요. 네. 네, 어떤 생각, 뭘 가장 우선순위로 두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사고 이전 이후로 참 많이 뭔가 삶의 시야가 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네. 저는 미용사였을 때는 그냥 약간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 있으면 네. 이제 이것만 보고 주변을 잘 보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그냥 일이 1순위처럼 살았었는데 다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일을 1순위로 했던 것만큼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잘했나? 아니면 그만큼의 부가 쌓였나? 뭔가 이런 것들 다 체크해 보니까 다 아닌 거예요. 네. 뭔가 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다치고 보니까 진짜 모든 게 다 0이 돼버리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건강이 무조건 이거는 제로 베이스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운동을 그때부터 접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활 운동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피트니스로 그리고 또 이렇게 장애인 체육 선수로까지 확장이 된 거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뭔가 이걸 해야 돼라고 뭔가 목표점을 딱 지정해 놓는 것보다는 네. 저는 가는 길 중에 하나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공부도 운동 공부를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이제 집 앞에서나 좀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절단 장애를 처음 그분들은 맡아보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괜찮나 약간 이런 제스처. 예. 그래서 그냥 내가 공부해서 내 몸이니까 뭔가 좀 내가 알아서 뭔가 좀 재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미용을 하느라고 못 갔잖아요. 이제 실무가 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대학교 진학은 체육학과로. 제대로 그럼 학문적으로도 공부를 하신 거네요. 그냥 운동만 한 게 아니라. 대단해요. 네, 지금 이제 대단하시다. 얘기하는 걸 쭉 보면 가장 큰 전환점이 됐던 게 사고가 있는 전과 후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의 또 삶은 운동하기 전과 후로 바뀐 거잖아요. 네. 가장 많이 그 삶이 변화된 게 뭐예요? 운동을 하고 난 이후라 그래야 될까요? 전과 후가 바뀐 게? 네, 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사고 전후가 제일 그죠. 가장 크게 바뀐 것 같은데, 진짜 삶의 시야가 좀 확실히 넓어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아까 일을 하나만 보고 갔다라고 하면 사실 주변을 잘 둘러보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이제 어떠한 목표를 세워놔도 어떠한 사건 때문에 내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일 때문에 이게 꼭 달성이 되리란 법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자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보통 그 절단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의족이나 의수를 이렇게 착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뭐 몸의 균형이 안 맞다든지 좀 안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게 앞서서는 의수를 착용하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뭐 저처럼 팔 절단 환자에게는 뭐 의수, 그다음에 다리 절단 환자에게는 의족, 그렇게 당연한 연계 수순이어서 전혀 뭔가 물어보거나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미용실에서 이제 근무할 때도 항상
착용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의수를 왜 착용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거 병원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건데,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팔이 조금 더 길어서 팔꿈치까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만 더 길었으면은 그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의수를 착용했을 때 그러면 착용을 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의수도 그냥 미간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남의 시선으로 이제 장애인으로 보이기 싫으니까 의수를 착용했구나라는 뭔가 속마음이 확 들켜지면서 타인의 시선으로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의수를 착용 안 하고, 근데 저도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의수가 있다면 해야죠. 해야죠. 그리고 의족도 뭐 물론 뭐 저는 뭐 남의 시선을 의식 안 해요. 뭐 그래서 의수를 빼고 다녀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의수나 의족이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약간 통나무 같은 의수였어서. 근데 김나윤 씨를 이렇게 그릴 때 그 밀로의 비너스상을 함께 그리는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그 밀로의 비너스상이 그 왼쪽 팔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 조각이 된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굉장히 본인이 그 닮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진을 올리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사고 이후에 3달 정도 만에 처음 샤워를 하러 갔어요. 네. 그때 이제 거울을 딱 봤는데 몸이 너무 기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팔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한 팔만 있으니까 약간 그 좀비한테 약간 이렇게 뜯어진 약간 그런 몸 같았는데 뭔가 씻고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밀로의 비너스상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뭔가 내 이름 말고 뭔가 직관적인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때 이 밀로의 비너스상이 생각이 나면서 그럼 저의 이름이랑 밀로의 비너스상이 합쳐서 윤너스라고 윤너스. 그래서 활동을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나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인정하시게 된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살면서 정말 생활 속에서도 불편한 점들이 그래도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불편하시던가요? 아무래도 일상생활 속에서가 제일 좀 불편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보행상의 문제는 없어요. 장애는 없어서 뭐 걸어 다니거나 어딘가를 가거나 이런 거는 전혀 뭐 제약되는 게 없지만 이게 손이라는 게 되게 세밀한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손에 무언가가 쥐어지면 쥐약이에요. 그러니까 뭐 카페에서 컵을 이제 커피를 테이크아웃을 했어요. 근데 당기시오라는 문이 나타나면 그렇거나 뭐 아니면 뭐 비 오는 날 우산을 잡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던가 뭐 커피를 또 들어야 된다던가 그런 날들이 좀 힘들죠. 아무래도. 지금 한손에 짐 들면 제가 어떻게 자를까요?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근데 그러면 콘텐츠로 만드신 것 같아요. 내가 한 손으로 맞아요. 무술 할 수 있는지 맞나요? 네, 한 손으로. 손톱을 깎는. 발로도 좀, 이 없으면 잇몸이라도 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에는 이제 뭐 엄마한테, 친구한테 그동안 도움을 부탁을 받았던 했었는데 작업인데 네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거네요. 이제 살아갈 때 그럴 때마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기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얘를 짜야 이건 뭔가요? 된다라고 하면 치약. 이게 치약이 꽤 힘들어요. 칫솔을 두고 치약을 짜야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치약을 먹어요. 이렇게 보내고 있어. 먹고 이렇게. 입에 넣고. 얘는 그렇게 튕겨서 갈망하는 좀 태웠는데 전화를. 이럴 때. 직접 자르신 거예요, 지금? 쌈까? 쌈? 네, 쌈. 접시에 하면 되긴 해. 이거 별거 좀 안 되는 것 같지? 좀 느리긴 하지만. 맛있게 드시네요. 이것도 맞아. 이것도, 우유곽을.
하는 것도. 다 되긴 하는데 좀 답답해요. 네. 저는 두 손으로 답답해요. 답답해요 좀. 네, 한 손이라. 아니 어떻게 저 콘텐츠를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재활병원에서 있을 때 뭐 절단 환자, 뭐 절단 상지 절단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찾아봤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뭐 하지 절단 환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의수 업체, 뭐 네. 의족 업체 이런 것만 이제 이렇게 노출이 돼서 그러면 상지 절단은 이 세상에 나 한 명인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아닐 텐데.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렸을 때 엄마가 양말은 이렇게 신는 거야, 뭐 그렇죠. 단추는 이렇게 잠그는 거야, 뭐 이렇게 다 알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삶의 지침서가 필요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이거 없으니까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이러한 일상들을 이제 컨텐츠들을 올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손 사용 설명서처럼. 네, 그렇죠. 네. 말씀하셨던 윤너스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이 동영상 크리에이터 활동 어떤 거 채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처음에 그 PTS 대회에 출전을 했을 때, 감사하게도 그 MCN 회사 대표님이 이제 유튜브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권유를 또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재활병원에서 해야지라는 마음은 너무 굴뚝 같았지만 이게 첫 시작이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문을 좀 열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유튜브를 좀 계속 할 수 있었고 유튜브를 이제 개설하고 컨텐츠를 뭔가 이제 막 만들어 나갈 때는 이런 한 손으로 사는 일상들도 많지만 이렇게 도전하는 형식 챌린지 영상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개설을 할 때 물론 장애인분도 이걸 보고 삶의 지침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거 장애를 갖지 않으신 분들도 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잘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동영상 그 컨텐츠들이 주로 다양하게 다 있는 거예요, 주제들이? 네, 그래서 약간 알고리즘에 지금 선택을 못 받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다양하게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고 있어서 뭐 챌린지 영상들도 많고 뭐 제가 뭐 운동하는 거를 또 재밌어 하니까 뭐 다양하게 뭐 프리다이빙을 하는 거라던가 스키 타는 거 스키. 너무 오랜만에 타서 거의 한 10년 만에 탄 것 같아요. 오. 이거 춤 챌린지였습니다. 춤 챌린지.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춤 챌린지였는데. 서핑. 네. 와. 이거 균형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성공하나요? 강하게 가르치시네요. 테이크오프 했습니다. 오! 성공! 대단하십니다. 또 있어요? 네, 프리다이빙. 프리다이빙. 네. 몇 미터까지요? 저기 5m까지는 내려갔어요. 와. 비너스에서 인어가 되셨군요. 이거 어렵다던데요, 자명도. 네, 처음 간 날 해서 그래도 잘했다라고 칭찬받아가지고. 원래 운동을 즐겨 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뭐 약간 뭐 수영 이런 거는 절단 장애가 있기 전부터 그냥 좀 즐겼었던 것 같고 뭐 스키도 그렇고 근데 이게 또 팔이 하나가 있고 없고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뭔가 하나씩 다시 도전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라 다시 이렇게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는 와, 이것만 했는데 사실 도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도전을 계속 하시는지. 사실 뭐 힘들기만 하면은 안 했는데 재밌어가지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성취감이 있어서 저는 좀 힘든 것보다는 좀 더 재밌으니까 이런저런 챌린지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나유 씨는 뭐 나에게 장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다른 행복한 삶을 지금 꾸려가시는 것 같아요. 제 대학 친구 중에 하지절단 20살에 제가 문병을 못 갈 정도로 얼마나 상심이 클까 했는데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거든요. 혹시나 그 친구도 전과를 해서 평생 혼자 먹고 살 직업을 약사로 선택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나이씨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뭐 다 극복됐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극복. 그러니까 이게 뭐 기사로도 뭐 이제 장애를 극복한 뭐 나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예. 사실 장애를 극복했다라고 하면은 제 팔이 있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장애는 항상 그냥 현재까지도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가는 중. 제가 항상 장애 이제 7살 됐다, 뭐 이제 1살 됐다 막 그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1년 차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익숙할 거고, 한 20년 흐른 후에는 훨씬 더 익숙하지 않겠어요?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다. 네. 네, 동행이다. 네, 하시겠네요. 동행이다. 네. 사실 요즘 우리 현대사회를 살면서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고 네. 말씀하셨지만 이런 위로와 또 격려가 필요한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 김나윤 씨만의 언어로 격려를 해주실 수 있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는 저한테 타인 아니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막 늪에 빠져 있었던 걸 잘 생각해 보면 왜 오토바이 탔어? 뭐 왜 그날 거기 갔어? 그러니까 항상 과거로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현재 삶에 충실할 때 뭔가 그에 맞는 답이라던가 그런 힘들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는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이를 먹어가면서 같이 인정하고 그냥 나에게 익숙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사실 우리 스스로한테 칭찬 잘 안 하잖아요. 항상 부족한 것만 찾는데 네. 나윤 씨한테는 나윤이가 나윤이에게 칭찬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칭찬을 하면 어떤 칭찬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도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뭔가 좌절 속에서 이렇게 뭐 감사할 줄 아는 네가 칭찬한다 너를. 네. 긍정적인 너를. 안아주시네요. 긍정적인 너를. 너무 좋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막 어떤 사고가 있은 이후부터는 막 장기적인 계획은 안 세우는 편이에요. 근데 단기적인 계획에 요번에 이제 달성하는 거는 제가 하반기에 책을 출간을 해서 네, 이제 뭔가 작가라는 타이틀을 하나 겟을 할 예정이어서 네, 그렇게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하루하루를 그냥 재밌고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조만간 에베레스트 가신다는 얘기 들을까요? 산은 못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선수, 강사, 크리에이터에 이제 또 작가라는 이름까지 생기게 될 김나윤 씨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도전과 용기로 다른 분들에게도 힘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